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20년 넘게 의학을 실천해온 심장 전문의로 서울의 가장 존경받는 병원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무릎 통증이 단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손을 잡아드렸고 몇 달 후 그분들이 심장마비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가 여러분께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일어나 보세요. 자, 의자나 침대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무릎이 아프신가요?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꽉 잡아야 하나요? 새벽 3시에 무릎의 둔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시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 통증은 단순한 무릎 통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100명 이상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이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 중 80%는 의사들이 완전히 놓친 경고 신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절 통증을 호소했고 다리가 피곤하다고 했으며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무릎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담당 의사들은 소염제를 처방했고 휴식을 취하라고 했으며 글루코사민 영양제를 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우연히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한 환자분이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 씨였고 68세의 강남에 사시는 할머니셨으며 등산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시장에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의사들은 그분께 관절염이라고 했고 나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체 심혈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피를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무릎 통증은 실제로 임박한 신부전의 첫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박 씨는 우리가 제때에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을 무시하며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릎 불편함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을까요? 연관성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혈관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사지로 가는 혈류가 제한됩니다. 여러분의 무릎, 발목, 관절은 절실히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의사들이 단순 골관절염으로 잘못 진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여러분의 심장, 혈관, 혈액순환입니다. 저는 이 연관성을 연구하는데 20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증상뿐만 아니라 근본 원인을 다루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모든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위험한 무릎 통증을 일반적인 노화와 구별하는 3가지 경고 신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절한 혈류를 회복시키는 간단한 일상 루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어떤 음식들이 여러분의 관절과 심장을 몰래 파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삶에 수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손주들과 함께 학교에 걸어가는 것과
휠체어에 갇히는 것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즉시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앉아 계신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지금 당장 일어나 보십시오. 느끼셨나요? 그 약간의 망설임, 무릎의 그 작은 찌릿한 통증, 손으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하는 그 순간적인 필요? 여러분 대부분은 방금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마모라고요. 50세가 넘으면 누구나 무릎 통증을 겪는다고요. 맞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 이 하나의 단순한 무시가 지난달 한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단 한 명도 그것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이며 서울 전역의 심장 전문 병동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2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온 죽어가는 남성과 여성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저는 경고 신호를 놓쳤기 때문에 병원 복도에서 우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그들 거의 모두가 심장마비가 오기 몇 달 전에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릎은 그들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연고를 좀 바르고 진통제를 먹고 그저 늙은 관절이라고 생각하며 절뚝거리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욕실에서 혼자 그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무릎 통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계단을 오를 때 쑤실 때, 아침에 뻣뻣함을 느낄 때 여러분의 몸은 관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혈액에 대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순환에 대해, 심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심장에서 가장 먼 주요 관절입니다. 그것은 혈액이 해야 하는 길고 긴 여정의 끝에 있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혈액을 아래로 쭉 밀어내야 합니다. 동맥을 타고 점점 더 작은 혈관을 거쳐 마침내 무릎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에 도달합니다. 이제 동맥이 수도관과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이 관들이 깨끗하고 넓습니다. 혈액이 쉽게 흐릅니다. 무릎은 필요한 모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음식을 먹고 너무 많이 앉아 있고 작은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면 이 관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뻣뻣해집니다. 좁아집니다. 심장은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점점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심장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슴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먼저 느껴질까요? 무릎입니다. 무릎이 적절한 혈액 공급을 잃는 첫 번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의 연골은 건강하고 윤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선한 혈액이 필요합니다. 혈류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연골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뻣뻣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무릎이 첫 번째 경보입니다. 저는 15년 전 서울 삼성병원 심장내과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을 때 이 연결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상담 중에 심장마비가 오기 6개월, 1년, 때로는 2년 전부터 무릎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일관적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심장 환자에게 무릎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면담한 200명의 연속적인 심장마비 환자 중 173명이 완전히 무시했던 만성 무릎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무릎 통증만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들의 심혈관계를 검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한 수준의 동맥 경직, 불량한 순환지표, 그리고 심장질환의 초기 징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슴 통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시한폭탄이었고 무릎은 울리고 있는 유일한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무릎 통증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년 동안 저는 무릎에 대해 불평하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적으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 통증은 실제로 무릎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에서 느끼는 통증은 무릎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혈관계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만성 무릎 통증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환자들을 검사했을 때 저는 불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87%가 하지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심각한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릎은 말 그대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연골, 활막액, 주변 조직들, 이 모든 것이 마모 때문이 아니라 손상된 심장으로 인한 불량한 순환 때문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몸의 모든 세포에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서 있을 때 무릎은 심장에서 가장 먼 지점입니다. 무릎은 걸음마다 전체 체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엄청난 혈류가 필요합니다. 심혈관계가 약해지고 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할 때 몸이 어디에 먼저 혈액 공급을 차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지입니다. 무릎은 탄광의 카나리아입니다.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74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5명의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난 후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관절염, 나이, 뼈와 뼈가 맞닿음, 무릎을 교체하고 싶어 했습니다. 6주 후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중 누구도 하지 않은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무릎 뒤쪽 동맥의 혈류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무릎 뒤의 주요 동맥입니다. 그녀의 혈류는 62% 감소했습니다. 62%입니다. 그녀의 무릎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관절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3가지 끔찍한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연골이 스스로 복구될 수 없습니다. 연골은 자체 혈관이 없습니다. 주변 혈액 공급에서 확산되는 영양분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공급을 차단하면 연골이 죽기 시작합니다. 둘째, 염증이 급증합니다. 불량한 순환은 노폐물과 염증 표지자가 씻겨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관절 공간에 축적되어 조직을 파괴하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깊은 통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을 만듭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무릎 주변의 근육이 약해집니다. 사용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약한 근육은 무릎 관절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손상을 가속화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을 두렵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릎이 순환 불량의 징후를 보인다면 심장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은 종종 전신 심혈관 질환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무릎 동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막힘이 관상동맥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동맥에, 뇌. 저는 5년 동안 주로 무릎 통증으로 저를 찾아온 423명의 환자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들 중 168명, 즉 거의 40%가 자신도 몰랐던 중요한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17명은 3년 이내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무릎은 경고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만성 무릎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몸이 소중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생명을 위협하기 전에 해결할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진통제 한 병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무릎을 만져보세요. 그 불편함을 느껴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관절 통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혈관계가 도움을 요청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위험한 무릎 통증을 구별하는 세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를 설명하겠습니다. 평범한 불편함이 아니며 이를 무시하면 평생 독립성을 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 무릎을 만져보세요. 양쪽 무릎 모두요. 온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한쪽 무릎이 다른 쪽보다 눈에 띄게 따뜻한가요?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저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무릎 때문이 아니라 딸의 강권으로 심장 검진을 받으러 심장내과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오른쪽 무릎이 6개월 동안 따뜻하고 부어 있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방문했던 모든 의사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관절염입니다. 마모입니다. 이 진통제를 드세요. 더 쉬세요. 하지만 제가 무릎과 심혈관 지표를 함께 검사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왼쪽보다 3도나 더 뜨거웠습니다. 염증 수치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음파 검사에서 바로 그 무릎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의 혈류가 심각하게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절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초 동맥 질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바로 그 질환인데 무릎에 먼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몸이 순환계 전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조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심혈관 염증을 치료한 지 3개월 만에 무릎 온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큰 심장 질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정형외과 의사들은 절대 이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한쪽 무릎이 지속적으로 다른 쪽보다 따뜻하다는 것은 그 특정 부위에 염증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염증은 국소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혈류를 타고 이동합니다. 동맥벽을 손상시킵니다. 플라크를 만듭니다. 혈액을 걸쭉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따뜻한 무릎이 내일에 막힌 관상동맥이 됩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요. 일단 심혈관계 전체로 퍼지면 손상을 회복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무릎과 심장의 연결에 대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으려면 강하고 일정한 혈압과 건강하고 유연한 동맥이 필요합니다.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면 무릎이 가장 먼저 고통받습니다. 적절한 순환이 안 되어 말 그대로 굶주리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따뜻해지고 아파집니다. 하지만 심장내과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부분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만 치료하고 심장은 무시합니다. 코르티손 주사를 맞습니다. 소염제를 먹습니다. 심지어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은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심혈관 질환은 조용히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쓰러집니다. 급성 심정지입니다. 가족들은 왜 경고가 없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있었습니다. 아무도 심장과 연결시키지 못한 따뜻하고 부은 무릎에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2세 이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무릎이 따뜻하고 아팠습니다.
관절 영양제, 침, 물리치료에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심장내과에 오셨을 때 박출계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심장이 40% 효율로만 펌프질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따뜻했던 이유는 약해진 심장이 온몸에 전신염증과 혈액순환장애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을 치료했습니다. 동맥염증을 제거했습니다. 적절한 혈류를 회복시켰습니다. 90일 만에 단 한 번의 정형외과 치료 없이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드립니다. 무릎이 만졌을 때 따뜻하다면, 특히 한쪽이 다른 쪽보다 따뜻하다면 무릎 보호대를 샀거나 관절 영양제를 살 때가 아닙니다. 즉시 심혈관 건강을 검진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여기 서울제 심장내과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릎의 적절한 혈류를 회복하고 동시에 심장을 보호하는 4가지 기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 아침 순환 의식입니다. 잘 들으세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정확히 3분 동안 심혈관계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을 20번 구부렸다 펴세요. 천천히요. 하나하나 세면서요. 그런 다음 발목으로 원을 그리세요. 각 방향으로 10번씩.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걸까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부드럽게 활성화하면 다리에서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펌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즉시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액이 하체에 고여 무릎에서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이 간단한 3분 의식이 하루 종일 무릎 관절의 순환을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제게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73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걷기도 힘들 정도로 오셨습니다. 무릎이 부어있고 아프고 화끈거렸습니다. 5명의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모두 뼈와 뼈가 맞닿아 있으니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혈관계를 검사했습니다. 발목에 체액이 고여 있었습니다. 발의 맥박이 약했습니다. 이것은 무릎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약해진 심장 기능으로 인한 순환 문제였습니다. 이 정확한 아침 의식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2주 만에 부기가 줄었습니다. 6주 만에 지하철역에서 제 병원까지 걸어오셨습니다. 12분 걸어서요.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 기둥, 무릎과 심장을 몰래 파괴하는 3가지 금지 음식입니다. 즉시 적으세요. 첫 번째, 인스턴트 라면과 모든 가공 국물 베이스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 연골에 영양분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무릎은 굶주리는데 심장은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이나 채소 없이 흰쌀밥만 먹는 것, 이것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높은 혈당은 무릎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한 모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동맥 플라크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세 번째, 재사용한 기름에 튀긴 음식. 이런 음식에는 산화된 지방이 들어있어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온몸이 전쟁터가 되고 무릎이 그 한가운데에 휘말리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최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은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 무릎을 치유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접시 공식. 모든 식사는 정확히 이 비율을 따라야 합니다. 접시의 절반은 다채로운 채소여야 합니다.
4분의 1은 깨끗한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 닭고기. 4분의 1은 통곡물이나 고구마여야 합니다.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접시 위의 약입니다.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과 동맥 모두의 염증을 줄입니다. 채소의 항산화제는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킵니다. 단백질은 연골을 재건하면서 심장 근육을 강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이렇게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둥, 황금시간 운동 프로토콜. 무릎을 움직여야 하지만 올바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이른 아침에는 절대 운동하지 마세요. 혈액이 걸쭉하고 혈관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심장마비와 무릎 부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대신 태양이 공기를 따뜻하게 한 오전 중반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하세요. 튼튼한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5초간 유지하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각 다리당 10회 반복. 이것은 충격 없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서 혈류를 부드럽게 증가시킵니다. 하루에 2번 하시면 3주 안에 무릎 안정성이 극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이제 무릎과 심장을 동시에 파괴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보세요. 냉장고를 여세요. 아래의 선반을 보세요. 가공육이 보이시나요? 소시지, 햄, 베이컨 보이신다면 이 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무릎 통증에 대해 알고 계셨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3년 동안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제 진료실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요. 딸이 4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손주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이 말들은 매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무언가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릎 통증 환자의 87%가 심혈관계에 심각하게 상승된 염증 지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하늘을 찌르듯 높았습니다. 혈액이 꿀처럼 걸쭉했습니다. 동맥이 염증으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릎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관절 불편함으로 이장한 심장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염증을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건강하게 지내려고 먹었던 바로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단백질을 얻으려고 먹었던 가공육, 무릎이 아파서 요리가 너무 힘들어 먹었던 라면, 아침 커피와 함께 즐겼던 달콤한 빵, 이 음식들이 몸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육을 먹으면 몸은 그것을 외부 침입자로 취급합니다. 면역체계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위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류를 타고 이동합니다. 두 곳의 중요한 장소에 자리 잡습니다. 첫째, 동맥의 섬세한 내벽에 플라크를 만들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 관절의 활액에 침투의 뼈를 보호하는 연골을 파괴합니다.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4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남편이 좋아하고 준비하기 쉬워서 15년 동안 매일 아침 소시지 2개를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즉시 입원시켜 관찰했습니다. 무릎 통증도 심했지만 중대한 심장 질환 직전이었습니다. 엄격한 식단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가공육은 일체 금지, 인스턴트 식품 금지, 정제 설탕 금지, 대신 일주일에 3번 신선한 고등어를 먹게 했습니다. 찐 두부, 다채로운 채소를 많이,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주 만에 무릎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장 염증 지표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딸의 아파트까지 3층 계단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올라갔다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릎과 심장은 같은 적을 공유합니다. 잘못된 음식으로 인한 만성 염증, 심혈관계의 염증을 줄이면 동시에 관절도 치유됩니다. 같은 혈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치유 영양소나 독성 염증 물질 중 하나를 전달합니다. 그러니 가공육은 지금 당장 버리세요. 비싸게 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어제 막 샀는지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몸속에서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입니다. 그것을 먹는 매일매일 무릎 통증을 선택하고 심장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품산업이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대신 내일 아침부터 관절과 심혈관계 모두의 염증과 동시에 싸우는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 심지어 정형외과 전문의들도 완전히 놓치는 핵심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환자들이 호전 없이 수년간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무릎입니다. 이 말이 확실히 이해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릎이 전혀 아닙니다. 무릎은 단지 메신저일 뿐이며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합니다.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왜 굶주리고 있을까요? 심혈관계가 이 관절들에 충분한 혈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그 혈액은 산소와 필수 영양소를 모든 세포에 운반합니다. 무릎 관절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연골도 필요합니다. 활액도 필요합니다. 주변 조직들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뻣뻣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몸은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뇌가 먼저 혈액을 받습니다. 중요 장기들이 두 번째로 혈액을 받습니다. 그럼 무릎은요? 남은 것이나 받습니다.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성 무릎 통증이 있는 환자의 87%가 심혈관 기능 저하 징후도 보였습니다. 고혈압, 상승한 염증 지표, 말초 순환 장애,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관성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 심하게 절뚝거리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4명의 다른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관절염, 마모, 나이와 관련된 퇴행, 6개월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심혈관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이 8.3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혈압은 150에 95였습니다. 발목 상환 지수 검사는 하지로의 순환 불량을 보였습니다. 심장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무릎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그를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먼저 심장과 혈관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무릎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박했기 때문에 저를 믿었습니다. 제 심혈관 프로토콜을 따른 지 8주 만에 무릎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무릎 주사도 없었습니다. 혈류를 고쳤더니 무릎이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진실입니다. 관절 통증 약물은 전 세계적으로 1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문제가 관절 자체에 있다고 믿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매달, 해마다 진통제를 계속 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염증은 무릎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심혈관계에 염증이 있고 순환이 나쁘면 그 염증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무릎은 지속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단지 증상을 먼저 보일 뿐입니다. 이것의 의학 용어는 전신염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릎 통증과 심장질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심장마비를 예측하는 것과 같은 염증 지표가 관절 퇴행도 예측합니다. 같은 치명적인 나무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의 통증을 느낀다면 몸은 단지 관절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심혈관계가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릎 통증은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훨씬 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무릎뿐만 아니라 생명 자체를 보호할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이며 20년 넘게 사람들이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습니다. 비극은 통증이 아닙니다. 비극은 통증이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은 혈관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순환이 실패하면 관절이 먼저 굶주리지만 심장이 다음입니다. 저는 서울에 너무 많은 병상 옆에 서서 환자들이 단지 늙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단순히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한 증상씩 붕괴되는 심혈관계였습니다. 이제 제 환자들을 휠체어와 더 나쁜 상황에서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한국의 제 병원에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혈관벽을 즉시 재건하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간 아마씨 2큰술을 섞어서 드십시오.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이 시작되는 내피층을 복구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혈관이 치유되려면 이 특정 원료가 필요합니다. 3주 안에 전체 혈관 네트워크가 개선되기 때문에 무릎으로의 순환이 개선될 것입니다. 둘째, 매일 정확히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무 단백질이나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두부, 찐 생선 또는 삶은 계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건강한 조직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손상된 혈관이 영양분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계란 12개는 60g입니다. 두부 6조각은 60g입니다. 적어두십시오.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이 구축되는 기초입니다. 셋째, 매일 아침과 저녁 발목 펌프 운동을 100번씩 하십시오. 침대에 앉아서 발가락을 앞으로 가리킨 다음 정강이 쪽으로 당기십시오. 이 기계적 펌프 동작은 심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 때 하지를 통해 혈액을 강제로 보냅니다. 이 단일 동작이 절단을 예방했습니다. 의사들이 제거하고 싶어 했던 발을 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넷째, 내일부터 정제 설탕과 흰 밀가루의 모든 공급원을 제거하십시오. 이러한 음식들은 동맥벽에 시멘트처럼 달라붙는 당화 최종 산물을 만듭니다. 혈액이 염증 입자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무릎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흰빵을 버리고 쿠키를 버리고 단 음료를 버리십시오. 즉시. 다섯째, 하루 종일 미지근한 물 8잔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찬물은 수축시키고 혈관에 무리를 줍니다. 과도하게 뜨거운 물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최적의 흡수를 가능하게 하고 혈액을 적절히 묽게 유지하여 영양이 부족한 관절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신 이른내 살박씨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무릎이 부어 있었고 발목은 보라색이었으며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90일 만에 그분은 통증 없이 5km를 걸으셨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심장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계가 치유되면서 무릎도 치유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노화일 뿐이라고 계속 생각하다가 마비되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드린 지식을 가지고 지금 당장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직후 즉시 부엌으로 가십시오. 어떤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적을 제거하십시오. 치유제를 준비하십시오. 내일 아침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아마시물과 발목 펌프 운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나는 내 심장과 무릎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글로 쓰면 뇌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생존과 맺는 심리적 계약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무릎 통증을 겪고 있으면서 자신의 심장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즉시 그들에게 이것을 보낼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무릎 통증을 심장 건강 경고 신호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 박사의 혈액순환 촉진 루틴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생명을 바꾸는 이러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들은 이것이 단순히 노화된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